이번 시간에서는 5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41페이지에서 면세점 및 소액징수 면제 여기 보는데요. 먼저 면세점에 대한 내용의 뜻은 그대로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그 금액을 보고 면세점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 뜻에 대한 내용을 알 필요 없이 취득세에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서 소액 징수 면제, 요 소자가 적을 소자, 액자가 세액자, 세 금액이 적으면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소액 징수 면제예요. 여기에서 세 금액에 대한 이로서 2,000원 미만이었으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에서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볼 때 여러분들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아까 지자체가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 나가는 것이 재산세 그랬었죠. 볼 때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 보니까 그때 금액이 1999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금액을 징수하려면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겠죠. 고지서 발부에 대한 내용은 등기 우편으로 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등기 우편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가까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1960원 들어가요. 1960원 소요되고 또 1999원 징수하면 이건 징세비의 낭비죠. 어차피 여기서 1960원 들어가지고요. 봉투도 구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건비 들어가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징세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은 1999원은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서 세액이 2,000원 미만 이렇게 나와져요.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이 소액 징수 면제로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유세에서 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실 점, 세액이 2,000원이면 어떨까요?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예요. 2,000원이면 징수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것이 1999원 이렇게 예를 들어준 겁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주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에서 세액이 2,000원이면 징수한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등록면허세인데 아까 앞에서 배울 때에 1강에서 배웠을 거예요. 등록면허세에 대한 이유로서 변경등기 아니면 말소등기 이 말 나왔으면 그때에서는 건당 6,000원으로서 과세한다고 했어요. 건당 6,000원으로서 과세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가 없는 거예요. 건당 6,000원으로서 과세. 그럼 6,000원 미만이었으면 6,000원으로서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범위에 있는 국세에서는 면세점도 없고 소액 징수 면제 없어요. 국세니까 양소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면세점도 없고 소액 징수 면제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물납, 분납 갑니다. 자, 물납과 분납. 여기에서 세금의 납부의 원칙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죠. 그리고 예외사항으로서 물건 납부를 인정합니다. 이 물건 납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총괄적으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래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보이니까 총괄적으로서 기억하시는데 먼저 물납의 뜻, 물납의 뜻에 대한 내용은 물건 납부다. 그리고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방세부터 살펴볼 때 지방세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합니다. 재산세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취득세,
등록민호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이 없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재산세에서도 물납에 대한 조건에 해당이 됐어야 물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재산세 물납 조건으로서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 재산세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되었다면 물납되는데요. 이 내용을 연결시켜 볼 때 재산세는 매년마다 과세예요. 매년마다 현금으로서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을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는 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납세 의무자가 나는 현금 납부하지 못하고 물건으로 납부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거죠. 신청하였으면 물건을 지자체가 정해줍니다. 그 정해진 물건에 대한 내용은 관할구역 내에 부동산으로서 물납케 만든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에서 왜 관할구역 내란 말이 나왔겠는가를 볼 때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고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 군, 구가 징수하면서 시, 군, 구의 경비로 쓰는 거예요. 시, 군, 구의 경비로 쓰는 거니까 여기서 관할구역 내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으로서 물납하는 건데 부동산으로서 물납하니까 부동산의 관리가 적당하냐 적당히 않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 신청에 대한 내용은 납부기한보다 앞으로 땡겨서 신청받아야 돼요. 땡겨서 신청받아가지고 그 땡겨진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부동산의 관리 적당임을 알아본다는 규정이 있어줘야 우리는 쓸모없는 부동산으로서 물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자체의 부동산 관리 적당 의무를 알기 위해서 납세의무자 신청은 납부기한보다 앞으로 땡겨서 한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이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이 10일 숫자는 맞게 주니까 10일 숫자에다가 암기하지 마세요. 아시는 것은 땡긴다 전까지로서 아시라는 얘기예요. 전까지 신청 이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가격 결정해야죠. 가격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시가로 갑니다. 시가다 이렇게 하니까 좋겠으나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시가란 대통령에 의해서 정한다 그랬어요. 대통령에 의한다 했으니까 시행령 가봐야죠. 시행령에서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 그래요. 시가 표준액이란 말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각기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의 뜻이에요. 공고된 가액이에요.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이니까 토지에 대해서 공고한다면 그때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시가보다 20~30% 낮은 가격이에요. 그러면 물납하기 좋습니까? 안 좋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가란 것은 뭘 의미한다? 시가 표준액을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을 의미한다라는 이유로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이유로서 시가 표준액으로서 가격을 산정하니까 물납하는 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물납에 대한 내용 꼭 한번 해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직도 지자체가 너는 하지 마라고 말리고 있어요. 왜 해보고 싶냐면 여기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예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된 것은 그분의 재산이 부동산이 300억이 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도 지자체가 하지 마라고 말깁니다. 저렇게 썰렁했던 원인은요. 숫자 기억하라고 썰렁한 겁니다. 재산세에서 물납은요. 얼마다? 1천만 원 초과다. 라는 이유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국세. 국세로 가볼 때
여러분 시험범위에 있는 국세에서는 물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국세에서는 물납이 없다 이 나와져요. 물론 상속세에서 물건 납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범위에서 빠졌어요. 시험범위에 빠졌으니까 상속세에 대한 내용 알 필요 없이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있는 국세에 대한 이유로서 물납이 없다 하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 국세니까 물납 없다. 양도소득세도 국세니까 물납 없다. 종합소득세도 국세니까 물납이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분할납부입니다. 분할납부, 분납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분납에 대한 내용도 국세와 지방세를 나누어서 기억하셔야죠. 자, 먼저 지방세. 지방세에서 분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습니다. 재산세만 있다. 이러니까 분납과 물납을 같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적으로서 취득세와 등록민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도 없고 분납도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재산세에서 분납에 대한 조건을 아셔야 되는데 분납에 대한 조건은 재산세에서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였으면 일부분에 대해서 45일 내에 분할 납부다 이렇게 나와져요. 자, 여기에서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보고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의 세액 금액은 구별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으나 시간이 약간만 흘러가 봐요. 한 5일, 6일 흘러가면 이 내용에 대해서 물납이 1000만 원인지 분납이 500만 원인지 이게 구별이 안 가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연상에 의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할 때에 물천, 분오, 양천 이렇게 기억하세요.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분납은 500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는 분납으로서 1000만 원 초과라는 이유로서 물천, 분오, 양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세액에서 일부분이 분납한다 했으니까 일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때 가정을 이렇게 합시다. 납부세액이 900만 원이었다. 그럼 납부세액이 900만 원이었으면 500만 원 초과됐으니까 분납되겠죠. 그리고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5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이하였다면 500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45일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제가 아까 재산세 납부세액이 900만 원 그랬죠. 500만 원 초과됐으니까 500만 원 초과해서 1000만 원 이하 됨으로써 분납되는데 그 일부적 금액의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재산세 납부 기간 내에 500만 원 납부해요. 그리고 500만 원 초과된 금액인 400만 원에 대해서는 45일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납부세액 1천만 원이 초과됐다. 1천만 원이 초과됐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50% 이하 금액에 대해서 분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하하면 앞에 숫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숫자를 포함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50%또 어때요? 50% 이만 나오겠죠. 포함되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2분지 1을 말합니다. 이제 재산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이었다 하였으면 500만 원 초과됐으니까 분납되겠죠. 그때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부적 내용의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2분지 1 금액은 재산세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2분지 1이니까 1000만 원 금액 납부하고 나머지 2분지 1은 45일 내에 분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에 대한 내용이 일부의
대한 내용이지 전부가 아니다는 거. 이 내용을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방세는 45일 내에 분납입니다. 이제 국세 가죠. 국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세에서 먼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보유세금이니까 똑같게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예요. 납부세액 500만 원 초과. 이렇게 나오는데 국세는 분납되는 기간이 2개월입니다. 종부세가 국세니까 2개월 내 분납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양천, 양천이니까 양도소득세에서 분납에 대한 내용은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이었을 때 국세니까 2개월 내 분납으로 되는 것이고요. 또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소득세 일종이니까 양도소득세와 똑같게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이었을 때 2개월 내 분납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분납에 대한 내용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3페이지까지의 이론적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로서 확인 들어가 봅시다. 43페이지에서 밑에 보시면 기출 체크로서 1번 물납 옳은 거죠. 옳은 것으로서 물납 신청할 지방세는 납기 경과 후 10일까지 물납 신청하고 허가 받아야 한다. 자, 여기서 보니까 물납에 대한 납세 의무자 신청이죠. 물납에 대한 납세 신청은 앞으로 땡기는 거예요. 땡기니까 제가 포인트를 뭘 잡으라 했어요? 전까지 잡으라 했잖아요. 전까지. 그럼 여기에서는 10일 경과 후 10일이잖아요. 후로 나왔잖아요. 틀렸죠.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리고 분납에 대한 내용과 연관 지어볼 때 분납에 대한 내용은 현금 납부죠. 현금 납부니까 분납의 신청에 대한 내용은 현금은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다가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의 관리 적당 의무를 알 필요 없기 때문에 분납에 대한 내용은 납부 기한 내까지 신청이에요. 납부 기한 앞으로 땡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아는 것은 신청은 분납에 대한 일로서는 납기일 내까지 신청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겠죠. 거기까지 같이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 갑시다. 재산세, 물납 허가는 부동산 가액은 납부기에 실 현재 시가다. 재산세는 법에서 날짜로서 정한다겠어요. 그 정한 날짜가 기준일로서 6월 1일이죠. 재산세에서는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온 겁니다. 다른 단어 나오면 다 틀려요. 납부기의 시일 1월 1일, 12월 31일 다 틀립니다. 여기에서 틀린 거 아셨겠죠? 납부 개시 아니라 기준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3번 시가란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시가 표준액. 시가에 대한 내용이 시가 표준액의 의미라 그랬죠. 그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이고 4번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에 포함된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죠.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자원시설세 물납이 없는데 물납이 있다라는 의미 나왔으니까 틀렸죠. 5번 물납 적용 대상의 국세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여기 보니까 국세에 대한 내용이죠. 국세에서는 물납은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물납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5번도 틀렸나요? 그 다음에 2번 44페이지에서 2번 문제 분납 옳은 것은 1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납부세 1천만 초과 경우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문제 보니까 분납이죠. 그러면 아까 외웠던 것으로서 물천, 분오, 양천.
분납이니까 500만 원 초과돼야 되겠죠. 그런데 1000만 원 초과니까 틀렸죠. 틀린 것도 있네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이고 2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여 분할 납부하는 자는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다. 분납의 신청은 납부 기한 내까지 신청, 납기 1 내까지 신청 맞는 문장이죠. 2번 맞고요.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만 적용된다. 예정신고에 대한 내용 예로서 분납도 가능하고 확정신고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징수 규정이니까 분납에 대한 내용 다 두겠죠. 틀렸고요. 4번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600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해서 2천만 원 이하였다면 일부분에 대해서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이 1,300만 원이었다 하였으면 예정신고 기한 내에 1,000만 원 납부하고 1,000만 원 초과된 300만 원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되는 겁니다. 하나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됐다면 그때는 2분의 1 금액으로서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여기 보니까 3,600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초과됐죠. 2분의 1 금액인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고 2분의 1 금액 1,8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런데 여기는요. 납부세액이 3,600만 원인 경우 3,600만 원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전부가 아니죠. 일부인 1,800만 원으로서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4번 틀렸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분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있죠. 물납은 없어요. 물납은 없으나 분납은 있습니다. 얘는 분납 물어봤으니까 분납 있죠. 얼마일 때? 500만 원 초과일 때.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납되는 거죠. 5번도 틀렸고요. 3번 조세 납부의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납 이 둘 다 가능한 것은 돼 있어요. 여기에서 둘 다 가능한 것. 자,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납이 둘 다 가능한 것은요. 재산세만 있다겠죠. 그리고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물납은 없고 분납은 있다 그랬어요. 그 내용으로서 볼 때 기업, 종합소득세, 물납 없고 분납 있죠. 종합부동산세, 국세니까 물납 없고 분납 있죠.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물납도 없고 분납 없죠. 재산세는 물납도 있고 분납도 있고 그러면서 답은 거기에서 니을 되겠네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물납도 없고 분납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거기서 답에 대해서 니을이 된 거 5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을 마치려는데 그냥 여러분들하고 연관 문제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1번 물납 옳은 것 돼 있죠. 1번 지방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경우 납세자 신청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산세만 해당된다. 이 문제에 대한 내용 물납이죠. 물납이니까 재산세에서 물천, 분오, 1,000만 원 초과되어야겠죠. 그런데 500만 원 초과 나왔으니까 틀렸죠. 2번 재산세 물납에 대한 납세의무자 신청은 납부기한 지난 후 10일 내에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보다 땡길까요? 납부기한 후에 하는 걸까요? 땡겨야죠.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 이렇게 나와야 맞죠. 2번 틀렸고요. 취득세 물납에 포함된다. 취득세 물납도 없고 분납도 없죠. 틀렸고요. 4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500만 원, 1000만 원 초과 경우 물납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토지다. 이 내용을 보니까 물납이죠. 또 해당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죠. 국세죠. 그러면 물납이 없다 해야 되는데 물납이 있는 내용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5번에서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관리 처분 상태가 부적당하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내용으로서 5번은 맞습니다. 답은 거기에서 5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론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각기 세목마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지방세를 가겠습니다. 지방세 가는데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 하는 게 낫겠죠. 지금 시간에서 이걸 총론 한 파트 끝내고 취득세 막 가다가 중간에 끝내면요. 여러분들도 짜증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6강째부터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